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S 뉴스 홍준용입니다. 대구 정치권의 중진 인사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새로운 비전과 함께 공식 석상에 복귀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어제 대구에서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를 주제로 출판 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대구 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이 전 최고위원의 정치 복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구가 지난 33년간 GRDP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진단하며 경영행정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적인 공연시설인 스피어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스피어가 들어올 경우 연간 10조 6천억 원의 경제 효과와 7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 전 최고위원은 통합신공항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K2 부지의 가치를 5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끌어올려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미래 먹거리로는 AI, 로봇, 바이오, 블록체인, 이른바 AABR 4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배우자의 치매 간병 경험을 솔직히 공개하며 이를 토대로 한 치매 케어 정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당신을 잃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실질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닌 준비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8년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대구 정치의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MS 뉴스 홍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번 출판 기념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이재만 전 대구시장님,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만 전 청장님, 오랫동안 대구의 정치를 하면서 또 중앙 정치도 하면서 대구에 대한 애양심이 누구보다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대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저 지키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확실한 변화, 새로운 심장 뛰는 대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이 담겨 있는 책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더 적극적인 실천력으로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구를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 아픈 데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당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대구의 발전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구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미래를 같이 꿈꿔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멀리서 영상 보내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의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키워주실까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라는 이번 책의 제목처럼 보수에 대한 애정과 열정 누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라는 짧지만 강렬한 책의 제목에는 대구를 향한 깊은 애정 또 보수 제거를 위해 미랄이 되겠다는 이재만 최고위원님의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가 이재만 최고위원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진솔한 대화장이 되길 기원하며 그 울림이 온 대구에 넓게 퍼져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건승 또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축하 영상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내빈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까 해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 장세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축사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영상으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무대로 직접 한 분 한 분 몇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우 경주시 중앙파수 회장이자 이재만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 후원 회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시 중앙하수회 이현우입니다. 대구를 가장 사랑하고 위기의 대구를 다시 뛰게 하기 위하여 모든 뜻을 함께한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만 후보님은 출판 기념회를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대구의 민심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구 토박이 대구에 태어나서 학교 교육도 대구에서 쭉 하고 대구에서 또 기업을 하다가 또 구청장 두 분이나 하신 정말 토박이 이재만 같은 분, 토박이 출신이 대구 시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 이런 민심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어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 정말 대구 경북을 잘 사는 대구 경북이 나오는 날다. 제 고향이 경북이 되나서 경북 얘기 잘 나오는데 경북도 잘 되고 대구도 잘 돼야 되겠습니까? 위원회는 정말 시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저는 14대부터 출마를 하셨는데 그때 아쉽게 170점 차이로 2등을 해서 경선에서 탈락돼서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때 만약 이재만 후보 그때 대구시장이 되었더라면 오늘처럼 대구가 이래 어찌럽지는 않을 걸 알았을 겁니다. 조진 마지는 아파트가 난립을 하고 정말 대구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고 저도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장을 맡아서 우잘간호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죽자 사자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재만 청장님은 아까 영상 축사에서 여러분이 얘기하셨지만은 나는 보수라서 당당하다. 정말 보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시장경제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도구청장 두 분 하시면서 검정 입적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출판 기념회에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그 유성민 의원이신가 대구 이재만 청장 두 분 하는 바람에 대구 동구가 상전 100회를 만들어놨다고 극찬을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증되고 그 능력과 실력을 업적으로 보여준 분이 우리 이재만 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 모이신 분들은
전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구가 잘 살고 대구 시민이 행복하게 만든 그런 시장을 보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생을 조국을 위하여 갑니다. 이제만은 오직 이 생을 마지막 대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건강하시고 금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현우 경주시 중앙발송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홍석준 전 달서갑 국회의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오늘 많이 오셨네요, 진짜. 우리 이재만 선배 정말 사람 돈 영역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눈도 오는 와중에 우리 이재만 선배님 청장님의 출판 기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2020년 병원은 일이 아마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냐? 일단 첫 번째로 이재만 우리 청장님이 제 고등학교 8년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 와서 어떻게 또 진행하시나 한번 배우고자 왔는데 정말 저 자신도 잘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그리고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그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힘과 우리 대구시를 이런 식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만 선배님은 동구청장 시절에 그리고 과거 최고위원 시절에 최선을 다한 것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봐왔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과 기록들을 대구는 다시 뛴다는 이 책에 고스란히 다 담아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 정독하시고 반드시 우리 대구 발전을 이루는데 귀한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이재만 우리 선배님의 이 훌륭한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행사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의 책을 출간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눈 출판 기념회이니만큼 될 수 있으면 선거에 관한 멘트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선관위 권고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김용판 전 달서병 의원님을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김용판입니다. 근데 이거 각본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말했듯이 왜 이 자리에 왔느냐라는 것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이재만 전 동구청장님이 아까 우리 정춘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청을 엄청나게 상대뺏기신 것 맞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이 또 좋은 책에서 대구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담았을까? 이걸 궁금해서 사실 봤는데 저는 책을 쭉 훑어보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골목에 이 큰 도로가 아니라 골목의 문화, 골목의 청년의 색을 입히고 그야말로 대구의 심장을 뛰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죠. 아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문희갑 시장님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 대구를 디자인했는 분인데 이분이 뭐 축사를 넣었대요 책에.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걸 봤습니다. 발상을 전환하는 자유로운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성과지향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거 훌륭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 지도자, 대구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책 꼭 읽어보세요. 저는 모두 쭉 속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 모두가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노수 전 TBC 사장이자 현 휘뚜러미푸르 경영 고문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정치 IQ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한 번도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경영에 관한 한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은 경영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영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우리 이재만 전 청장의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심장이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플러그를 꽂아야 되겠죠. 플러그를 안 꽂고 어떻게 심장이 뛴다 말입니까? 그죠? 근데 기존에 해왔던 경영 방식에 고위 관료도 해보시고 장관도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해보시고 박정희 대통령 19년, 전두환 대통령 7년, 노태우 대통령 5년, 30년 동안 이후에 그 이후 33년간 지금까지 대구의 GRDP 경영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고 그러면은 플러그를 꽂아야 되는데 기존에 하는 관행에 경영 플러그를 꽂지 말고 역발상으로 새로운 플러그를 한번 꽂아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절실한 게 있었고 통하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은 250만과 이재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와 대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우리 그룹에서 연수를 3박 4일 신천 선진입니다. 홍콩 바로 위입니다. 갔는데 신천은 등소평이가 중국 인구들 중에 1년에 3,000명에서 5,000명이 굶어 죽어서 흑모 백모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돈 희던 관계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낼 수 있으면 인재라고 생각을 해서 1999년도에 홍콩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미리 만든 게 신천이라는 도시인데 오늘 현재 1950만 서울특별시의 2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 과거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북경을 가고 현재를 보고 싶으면 상하이를 가고 미래를 보고 싶으면 심천을 가라 그랬습니다. 심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배터리 2차 전지 그러니까 자동차 전지 생산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AI의 본거지입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는데 서울에서 3시간 30분이 걸렸는데 어제 일요일날 영종도에 6시 반에 도착을 해서 얼른 마포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내려온 게 딱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신공항도 나오고 스피어도 나오고 ABB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AI 시대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로봇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로봇은 첫째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컴퓨터, 계산하고 연산하는데 플러스 알파, 티킹, 생각하는 게 들어갔어요. 이게 AI입니다. 그 다음에 액션, 모터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은 지금 1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거의 완성 단계가 돼서 AI가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원유원지 옆에 대한민국 로봇 산단이 지금 지정이 돼서 대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장관, 시장 누구 하나 이거를 어떻게 살릴 건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만이 혼자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중국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실천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까 제가 내려오면서 이재만 청장 출판 기념회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병철 회장님께서 의성에서 태어나서 1930년대에 김해 들을 그 쌀 장사를 하면서 전부 다 샀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 그런데 화폐 계획이 일어나면서 은행에 돈을 다시 땅을 다 팔고 빚을 갖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는 중국 견문을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하면 돈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통팔달이 뚫린 대구를 적임지로 잡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서무시장 옆에 삼성상해라고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으로 서울 갔다 하고 삼성이라는 거는 별이 세 개인데 제일 모직 제일 낯선 이걸 합쳐서 삼성이라고 하는데 크게 넓게 위대하게입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이 삼성인데 우리 대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RDP가 33년째 꼴찌를 하고 있는데 경력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후세인 그 알죠? 옛날에 그 이라크의 대통령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두인 민족이라 그러는데 텐트를 치고 사하라 사막에 사는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한 350만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날 자고 나니까 타조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보고 타조를 잃어버렸으니까 빨리 도둑놈을 잡아라 그랬는데 아들이 별로 절실한 게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낙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분기탱진하면서 자식놈을 뭐라 그랬는데 그래도 대꾸도 안 해요. 세 번째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두민족의 전통스라는 잘못 있을 때 분기탱진을 해야죠. 33년 동안 GRDP가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제가 2012년도에 GRDP가 울산이 4,800만을 개인이 한 1년에 벌고 평균이 2,160만을 버는데 대구는 1,350만원 벌어서 평균치에 한 사람이 800만원을 못 벌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씩 못 벌고 있어요. 이 경영을 대구 시장할 사람이 경영을 잘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청장 하면서 혁신도시도 유치도 하고 이시아폴리스도 유치를 하고 환승정사 동대구 지금 역사 신세계 백화점도 유치를 하고 제가 요 얘기만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금 뛰어난 실행력이 가장 뛰어난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지금 실행력이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만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머리 하나 끝내줍니다. 진짜 한 번 맡겨서 경영 한번 시켜보십시오. 얘기를 내려가겠습니다. 네. 이뉴스형 귀뚜라미 그룹 경영 고문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축사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풍 2030 전국 회장신 장일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만 화이팅! 이재만 화이팅! 이재만 화이팅!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하는 결여가 있다.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대구 시민들이 있다.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됩니다. 대구가 다시 동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과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구는 심장이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대구에 내려와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출판 기념 책 제목을 딱 보면서 저는 이제 대구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겠구나. 고지가 멀지 않은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우리 이재만과 함께 다시 대구의 심장을 돌려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내빈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풍 2030 대구 여성위원장 정소남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 또 북콘서트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자 이재만님은 제25, 26대 대구 동구청장을 역임하셨고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하셨고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 동구울 당협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누구보다 경험 많은 경영행정 전문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는 이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다 메우시고 복도에 또 메우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의 주인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누가 진정으로 대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구를 위하고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여러분께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제가 이 책을 실으면서 정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고마운 게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12년 동안 대구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 방향이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그런 멋진 시간을 할 겁니다. 끝까지 관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역시 국물발전 위하여 발전! 국민 여러분, 혈세를 위하여 발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에 정말 열정 가득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선관위 권고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이름을 연호하는 것은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삶과 비전을 담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이 무엇이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대구는 자영업 폐업률은 전국 1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영상 송출 때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고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나온 멋진 건물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의 토크에서 그 실체를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출판 기념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과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하죠. 정치평론가이자 유튜버 고성국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무대 앞으로 좀 갖고 나와주시고요.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제가 우리 이재만 전 구청장을 처음 만났던 때가요. 이재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제일 저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예요. 글쎄 공천을 받았어. 대구 동구에서. 근데 저 김무성이 유성민이 저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이 도장 들고 튀고 하면서 결국 두 명의 희생자를 당시에 했어요. 왜 하나는 이재만, 하나는 유영아. 결국 공천받았던 두 사람이 공천 박탈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재만을 죽여놓고 그 동을에 유승민이라는 쓰레기 같은 자가 무소속 출마했어요.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천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그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군요. 그때 그 총선 2016년 총선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 석을 줬어. 여러 석 준 것도 아니야. 딱 한 석 줬어. 그 바람에 국회의장을 저 좌파 것들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곧 얼마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됩니다. 국회에서 의장이 탄핵 진행 안 했으면 아예 탄핵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탄핵을 해도 당시 121명이 똘똘 뭉쳤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것들이 62명이나 배신자 만들어가지고 탄핵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어요. 그 출발점이 되는 그 지점에 2016년 총선이 있었고 그 출발점에 박근혜 대통령보다 먼저 죽임을 당한 게 바로 우리 제 친구 이재만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래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이재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그 이후에 정말 기적처럼 부활해서 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로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가 이제 이재만의 정치가 다시 재개됐는데, 야, 저것도 독하대. 유승민이 저것들. 결국은 이재만이를 감옥에 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만 정치 끝났다. 다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재만이라는 이름이 삭제된 무렵에 호련히 다시 나타났어요. 그 몇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이재만 그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절친한 친구지만 그걸 넘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두 명의 대통령을 잃고 그 두 명의 대통령을 사수하기 위해서 광장에서 수없이 외치면서 투쟁하는 그 10년 세월을 함께한 동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재만 동지의 출판기념회 저하고 이런저런 책 얘기도 하고 그동안 10년 세월 어떤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만 위원장 박수로. 여러분 고성국 박사 잘 아시죠? 예,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큰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늘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도 갑자기 제가 결심을 하고 책은 이미 이 책 또 다른 한 책 두 개를 써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판기념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친구야 왜 하겠노? 좀 시간 내가 없나? 엄청 바쁘죠? 예. 그런데 두 말 안 합니다. 알았다. 예. 우리 고성국 박사 정말 의리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의 친구 고성국 박사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제가 10년 동안에 정말 2016년이고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런 고통이 있고 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나 10년 동안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박근혜 탄핵을 만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돌아서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엄청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굉장히 원전 폐지 그것 때문에 엄청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문재인을 깠습니다. 속된 말로. 예.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또 대구시장 출마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저에게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는 그런 역정의 시간을 지났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정말 국가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또 탄핵이 됩니다. 또 배신자가 우리 당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님 앞장서서 목숨 바쳐줬잖아요. 8일간 극한 투쟁을 하면서 단식을 했고 거기에 가장 많이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하고 옆에서 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우리 고승국 박사 제 친구지만은 아주 존경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책에 33년간 꼴찌를 탈피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구가 33년간 꼴찌였어요? GRP 꼴찌. 그걸 수치로 계량하면은 약 700조가 우리 기회로 날아갔습니다. 그동안의 대구의 정치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니냐. 잠깐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달성군에서 생활하잖아요. 대구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경북, 구미.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경북 포항이고 다 이 TK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구가 꼴찌야? 33년 동안. 뭘 한 거야 도대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 보수는 정권을 잡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좌파는 정치 산업화를 해요. 우리가 내는 국세를 걷어가지고는 저거 좋아하는 지역에 돈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갖고 망한 게 많습니다. 군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새만금 사업 약 66조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태양광 한다고 원전을 다 폐지시킵니다. 지금도 광주 전남에 퍼주기 위해서 오만 작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고승국 TV 여러분 열심히 좀 구독해 주시고 조회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산 적이 없어가지고 대구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평생 그냥 정치평론가로 혼자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무슨 행정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대구시장은 문희갑 시장이에요. 꽤 오래전이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시장을 거쳐갔다고는 하는데 난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그러면 제 머릿속에 문희갑이야. 제가 뭐 이재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이 문희갑 시장이 이 책에서 이재만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맨 앞에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평가를 했어요. 이재만은 발상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발상이 자유로운 사람. 두 번째는 이재만은 남다른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만은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다.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문희갑 시장이 이재만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책의 맨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단 여기 문희갑 시장님 안 나오셨죠? 예, 나오셨으면 직접 모셔서 여쭤보실 때. 며칠 전에 동산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제가 처음 2006년도 20년 전이죠. 동구청장 됐을 때 문희갑 시장 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꾸준히 지켜보고 계셨나봐요. 아 그때 시장 하시면서? 아니 시장 안 했죠. 시장 그만두고 나서.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제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비서를 통해 가지고 과거 비서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노병수 씨라고 아시죠? 통해서 저한테 제안서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백안상거리에 로타리가 있는데 20년 동안 핑계쳐서 거기가 화장실 비슷하게 되어 있고 너무 지저분하다. 대구의 얼굴은 팔공산인데 팔공산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가보자. 현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문희갑 시장 말씀이 맞는 거예요. 대변이 늘려져 있고 소변이 엄청 진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한테 상황을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봐라 하니까 그게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그걸 만들었는데 그 뒤로 팽개쳐놔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야, 이거는 팔공산이 그래도 대구의 얼굴이고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 이거 어디 이렇게 팽개쳐서 되겠느냐. 공무원은 늘 뭐를 핑계대느냐. 예산 핑계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죠? 동구청이 가용 재원이 없었습니다. 워낙 세수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거 국비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시에다가 제의를 해라. 그래서 국비 사업 대상은 아니었고 시에서 70%를 받고 저희들이 30%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문희갑 시장님을 초대하시라. 그래서 문희갑 시장님이 왔어요. 저를 처음 보죠. 그래서 차담을 하면서 야, 대구의 일꾼 중에서 자네 같은 일꾼은 처음 봤다. 어떻게 한 달 만에 예산이 없는데 그걸 다 만들었노? 그래서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행정에다가 경영을 담았습니다. 경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고 우리 사람과 돈이 만들게 하는 그게 경영의 힘이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 행정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겠습니까? 나도 처음 들어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 때가 늦게 행정을 공부해서 한양대에서 지금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25,000불이 넘는 이런 국민소득에서는 경쟁력,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은 행정, 일반 행정으로는 안 되고 거기다가 경영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 자네구나. 야, 자네 큰 일꾼이다. 그때부터 제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희갑 시장님이 자기가 시키는 거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근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어디 한양대? 한양대. 행정학 박사? 행정
중이에요? 딴 거예요? 누가? 이거 일반 대학을 했기 때문에 엄청 쉽죠. 아니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예, 팍 쉽지. 누가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지.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이거 한영대도 안 돼요. 아니 우리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박사 딸 때 거의 절반 이상은 누가 대신 써줘요. 심지어는 저 지도교수 한다는 사람들이 대신 써주기도 해.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대신 써준 거 아니냐? 그게 2000년도까지는 가능했는데 네. 예, 여기 뭐 교수님들 주관자 계시는데 예, 2000년 넘어서는 전부 다 아마 직접 썼다. 알았어요. 제목은 뭔데? 직접 썼으니까 제목은 알겠지. 그렇지. 네, 제목은 예, 영유아 보육 예,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왜? 영유아 예. 보육 전달 체계. 그렇죠. 자, 우리 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효율성을 표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우리 구청 예산의 58%가 됩니다. 왜? 복지 예산은 매칭 예산이니까 정부에서 지정하면은 무조건 태워야 됩니다. 월급은 뒤로 미루더라도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 복지 예산이 전부 다가 내려오면서 전달 체계에서 파이프로 옆으로 다 샜다. 이거 바로 잡아야지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진다. 예, 그런 논문 내용입니다. 아 그래. 이제 알겠네. 이재만이를 공무원들이 싫어한대요. 워낙 빈틈없이 해가지고 지것들이 띵겨 먹을 수가 없대. 동구청장 8년 하는 동안에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고. 이재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누구냐 했더니 동구청장 무슨 직원이야? 왜 그렇게 해요? 좀 좋은 소리 들으면 살 수도 있잖아. 저는 우리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일을 잘하면 업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고정 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경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은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일 못 살게 그러는 게 저는 7시 반만 되면 출근합니다.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성질. 공무원은 성질 하나가 제일 바람이고 그게 가장 원하는 건데 성질하려면은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저는 성과급을 했습니다. 성과급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인사가 있을 때 너는 어느 부서 가서 무슨 일을 할래? 예, 그걸 성과를 거두면은 고점을 높이 줘가지고 승진하는 예, 그런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구청은 잘 돌아가고 우리 주민들은 행복했는데 제가 정치를 못하는 사람으로 욕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동구청 공무원에게. 그 행정학을 박사까지 땄다고 하시니까 지금 사실 대구 경북 국민들 입장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이재만 청장은 이 대구 경북 통합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이걸 발표를 하고 난리를 지기느냐 참 머리 아프고 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세가 흘러가기 때문에 예, 우리도 행정통합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3일 전에 뭐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그날 구장은 경북도당위원장, 우리 인선시장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했죠. 네, 대구 경북 통합 방안을 발의했어요. 4일 전에. 딱 하고 나니까 이재명 말이
이렇게 많이 하면 우리 다 주노. 야, 거기서 결국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충북을 돈을 주는 맹분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통합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다. 근데 부울경은 아예 지금 당장 안 한다 이렇게 뒤로 물렸는데, 우리 대구경은 이미 선택을 해가 갚았습니다. 이제는 빨리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맹구는 우리가 돈 받아올 수 있는, 이제부터는 속도전이다. 스피드. 빨리 제안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빨리 데리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5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을 준다는데 뭐라고 해야죠. 이 대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대구를, 그리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 그래. 이제 대구 경북이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통합될지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이 법도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이 되건 아니면 지금의 대구시 경북도로 가건, 어쨌든 이 광역의 이 수장, 이 광역단체의 수장의 리더십은 그냥 시장 군수 수준의 리더십하고 다르고, 또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더십하고도 또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통합해서 미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령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만 출마 예정자 지금 후보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후보 등록은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출마 예정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헤드쿼터, 이 사령부 기능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그거는 사령부가 돼도 굉장히 전략적이고, 아주 이 사령부가,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잘 모르면서 들어가서 공무원, 국장, 실장들한테 끌려다니기 보면은 그냥 흘러가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 지역의 현황,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통합되면은 대구 경북을 잘 알고 전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저랑 가깝게 지내는 정치인들 중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도지사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선출돼서 도지사 도청으로 갔더니, 내가 대통령 임명받아서 어디 청사도 딱 갔더니 그 직원들이 이만한 두꺼운 일정표를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 막 30분 단위로 쫙 쪼여갖고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정들이 쫙 있어가지고 빼곡하게 그거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너무 지치더래. 그런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한 달간 뺑뺑이로 돌렸구나 싶더래요. 이게 장관이건 도지사건 그 정도의 지도자는 자기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듯하고 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완전히 한두 달 이걸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열심히 몸은 바빴는데 이 머릿속에는 도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 그 부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공무원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얘기 들어도 되니까. 실제로 그러죠. 진짜지. 자, 그 공무원은 내가 가장 관료입니다. 관료는 대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승리를 위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잘 비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척.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묵묵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6년도 처음 들어가니까 공무원들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를. 그때 제 나이가 47, 예, 만으로 48인데, 예, 그때 들어가니까, 예, 그 친구들을 계단도 없어요. 뭐 야다가 다운 하나씩 있고, 예, 다 7급이에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를. 저거 뭘 알겠노? 그런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실행해야 됩니다. 예, 제가 3분 이야기할게요. 제가 동청장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양교라고 있죠. 아양교 위에 보도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전 청장이. 그것도 예산은 10억 들어갔고, 그런데 그게 만든 지가 2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을 못하고 인도 위에 그걸 만들어 뒀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아서 제가 취임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공무원들한테 이거 민원들 너무 많다, 철거해야 된다. 어떻게 인도 위에 사람이 못 다니도록 그 아야게 그 인도의 보도계를 만들었냐. 예, 빨리 철거 준비를 해서 보고요. 3일 뒤에 돌아왔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째, 기한이 10년이 지나야 철거 예산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했어요. 이거 제한 입찰 방식이에요. 거기서 공무원들이 딱 한 손에 잡혀 있어요. 제한 입찰이 공무원들은 다 책밖에 없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입찰 방식이 뭡니까? 제가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안부 지침에 가면은 당구장 표시해놓고 제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놨을 거다. 그걸로 우리가 입찰 유치야. 근데 얘들이 7급비를 내한테 6,500을 갖고 왔는데 제한 입찰하니까 그 당시 2006년 10월 11월 달쯤 고철값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385만 원 더 내고 철거하겠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행동을 해본 건데, 한국 들어오면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시킨 대로 무조건 당합니다. 철거하고 돈 얼마 벌었다고요? 385만 원 결혼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말이죠. 이게 지금 대구시장 출마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토크 계속하면 대구시청 직원들이 전부 반대표 던질 것 같아요. 우리 다 듣는다고? 근데 지금도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여기 우리 동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 있어요. 신천동, 신암동 많이 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구시장 2014년도에 대구 행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걸 바꿔야 된다. 이래가는 대구 망한다. 이래 나왔는데 그 당시 대구에 우리 동구청 공무원이 국장들하고 우리 사무관들, 동장들 퇴직하면 저를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현수막 제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바로 지금은 그 당시 6급 전부 다 퇴직하고 그 당시 7급, 8급이 다 올라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향수가 이제만 해야지 대구 바뀐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제 친구긴 하지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말 잘못하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생겼잖아요, 사나이 단계. 네. 그래서 우선 그래요. 네. 진짜 지지하시는 분. 이제 스타일이 IT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사실 컴맹인데, 저는 컴맹이에요. 아직 컴퓨터 잘 몰라요. 근데 이제만은 알고 보니까 그냥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이런 새로운 과학 정보 기술에 가장 먼저
뛰어들고 실제로 사업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 알고 나서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그런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이재만 위원장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다 이재만 위원장이 쓴 책,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책이 재밌어요.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여기 보면 AI 연구개발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I 연구개발 R&D 센터를 대구에 유치하겠다.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뭐 표어 때문에라도 무슨 소리 못하겠냐 싶은데 이제만이 하니까 이거 진짜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듣고 있어요. 예, 그 AI가 이제 지금은 완성 단계입니다. 1, 2년 돼 있으면은 그냥 로봇, 단순 로봇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AI, 즉 여기에 IQ를 였습니다. 예, 그게 몇 년이면은 거의 상용화됩니다. 상용화. 예, 그러면 AI에 산업을 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AI를 산업하려면은 인프라 가장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대부분 전기가 없습니다. 전력은 통합관리입니다. 국가가. 그래서 AI를 뭐를 해야 되느냐? R&D 기술 개발 회사를 해야 된다. 기술 개발 회사. 지금 대한민국의 AI 원천 기술은 이미 저희들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응용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응용 기술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프리오사 그 백준호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그 실리콘밸리 가서 박사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R&D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합니다. 대구 사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데려와야 돼. 짧게 좀. 네, 데려와야 돼. 그거를 유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마지막 한 말씀은 대구의 알파시티가 디지털 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양받아서 다 망했습니다. 왜? 컨텐츠를 먼저 엮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부동산 위치 좋은 걸로 분양을 하니까 부동산 가격 내리가 다 내려버렸다. 그래서 AI를 이제는 우리가 샤말입니다. 개인도 AI를 써야 되고 결론은 기업도 AI를 써야 되고 기관도 AI를 써야 된다. 제가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 공무원들 AI 기술 사용 능력을 전국의 최고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 AI의 우선 내가 못 알아듣겠어. 재미없다고 다 나가시잖아. 문희갑 시장님이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딱 평가를 했는데 이 책이 그런 이재만 상상력이 딱 모여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출판기 전에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권하고 또 책 내용이 좋다고 그러시면 주위 분들한테 좀 빌려주세요. 꼭 읽어보시라 하고 마지막 지금 사실 지금 우리 21세기 절대빈곤 시대를 넘어서서 다들 장수하는 시대가 됐고 중요한 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오래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료 보건 쪽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암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치매가 암을 눌렀어. 치매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거야.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치매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부분은 우리 이재만 위원장의 그 아주 아픈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면서 당신은 기억을 잃어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 치매 대책을 적어도 대구시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제 질문을 끝낼게요. 제가
한 8년 동안 사회활동도 못하고, 물론 정치활동, 아무런 인간관계 활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행사를 치렀는데 잊지 않고 엄청난 이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2013년 동부청장 말기에 좀 이상한 증상이 보인다고 가족은 잘 몰라요. 근데 늘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이 집사람이 작은 가게를 했는데 여기 함께하는 직원이 자꾸 전화 와서 저한테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또 마지막 평생학습 축제를 했는데 한 30만 명이 전국의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그 가운데 우리 식구가 마지막 날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막 직원들이 찾고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이 판단 못하는 게 특히 저는 다른 사람 비교해서 굉장히 건강한 편이라서 병원에 가본 일도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치매라는 용어도 잘 몰랐고 그래서 바로 영대 병원의 총장인지 잘 알아가지고 갔었는데 경도인지 장애 나이 먹으면 누구나 살기 오는 거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약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병원 다녔는데 한 3년 반쯤 지나가지고 경대병원에서 이제 이 MRI CT상에서 이 유전성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로부터 참 2년 전까지 나사 보려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뭐 서울에서 온 역할을 다 했는데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치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정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정말 너무너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0년 전만 해도, 한 2년 전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한 2년 반부터 저를 몰라봅니다. 마지막. 그 상황이 되고 나면 정말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픈데 우리 식구가 늘 하는 말이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친구도 많이 안 사귀고 그런데 저는 병명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는 내가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내가 원인 제공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걸 제가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한 6, 7년 동안 뭐 대소변도 제가 다 가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정말 치매 환자가 생겨버리면 가족 전체가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인지 모릅니다. 볼 때는 그게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미 2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 어른들이 그러면 그게 노망증이라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이게 치매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본인은 치매 걸린 사람 모릅니다. 왜? 내 세포가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저하고 워낙 가까운 친구라서 어려운 시기에도 서울에서 저랑 식사도
번 하고 그랬는데 그때 어느 날 내 철학 같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시랑 같이 오면 좋다고 그러고 시간을 갔는데 이자만 이 친구가 그 부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자리 의자 이렇게 해주고 앉아주고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 놔주고 이걸 해요. 이제 저랑 워낙 흉om으로 지낸 사이니까 제 앞에서는 이렇게 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선거 나가서 떨어져 감옥 갔다가 내 아내한테 정말 못쓸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 집사람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 나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손잡고 다닌다. 한 몇 년간을 그랬어요. 네, 그 개인적인 이런 어려움, 또 정치적인 어려움, 지난 10년의 세월이 우리 이재만에게는 바로 그런 암흑과 같은 10년의 세월이었는데 이제 마침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이재만 의원의 마무리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서 급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만들어준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친구 고성국 박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큰 박수로 그리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아직 프로그램이 좀 더 있어서 우리 사회자가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좀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지만 대구를 위하고 진행했는데 왜 다 재미없다고 그래? 그래서 끝까지 이 자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께서는 다시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북토크를 다 하셨어요. 제가 할 질문이 없네요. 잘 들으셨죠? 예, 시간 관계상 그 북토크 마지막 마무리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청취자 여기 참석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 질문을 몇 분께 드려봤습니다. 살아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분 한 분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자, 마이크 어떤 분께 넘길까요? 마이크 준비됐으면 마이크를 한번 넘겨서 본격적인 책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우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잠시 봤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대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20대 입장에서 대구가 미래가 없다고 말을 많이들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제 주변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제 서울로 이직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이직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대구에 좀 괜찮은 일자리나 회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스피어라는 건물이나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20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얼마나 덜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20대입니까? 20대입니다. 예. 그 질문 내용이 대구가 일자리가 없어서 2030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영상이 좀 이렇게 우둘투둘하고 좀 모양이 안 좋았지만 그 내용이 스피어가 뭐냐. 이제 그걸 질문하셨죠. 제가 그냥 대구시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 하면 정말 3년 뒤 되면은 대구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이 터져나갑니다. 그 공약 1번이 스피어라는 그걸 메가스트럭처라고 합니다. 제가 201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고 라스베가스에 그 당시 그 미국의 고등학생 알바 돈벌이 갖고 전부 다 이 스피어를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제가 스피어가 뭔지 그때 조사를 했고 이 스피어를 대구에 유치하면 2년 뒤부터 대구는 문화예술 관광으로 이미 아시아에서 최고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스피어라는 이게 공연장으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메가 세계죠. 세계 속의 스트럭처 특별한 구조물입니다. 약 17,000평의 건물에 기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는 초강력 조명, 디지털 조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아무 도시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오면 왜 미터지느냐? 지금은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라스베가스가 본사입니다. 본사. 그리고 유럽에 한 대륙에 하나밖에 안 주니까 유럽에 영국에 가면 영국이 런던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영국 런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따갔습니다. 지금 스피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노력합니다. 개인은 제가 제일 노력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접촉했습니다. 본사하고. 그런데 대구가 스피어라는 기업이 오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게 오면은 30조 매출이 일어납니다. 스피어 자체는 약 한 8천억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오면 레플러스가 대구 와야 되고 모든 기획사들이 다 대구 와야 됩니다. 그 공연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모든 예술, 즉 영화를 찍는다, 드라마를 찍는다,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구조물이다. 그 구조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제가 희망하는 바고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결정되면 약 건물 지는데 기업의 돈으로 투자합니다. 약 4조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는 무상임대 부지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의권 내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공을 들이고 있고 우리 이재명 정부는 몰라요. 스피어가 뭔지 몰라요. 아마 일반인들도 다 처음 들을 겁니다. 이게 오게 되면 중국에 돈 가진 사람 다 와야 돼요. 일본에 돈 가진 아들 다 와야 돼요. 왜? 일본에 왜 못 가느냐? 일본에 공이 아무리 들어도 지진 때문에 안 가요. 돈을 4조 원 투입하는데 못 가죠. 중국은 미국 정부가 안 돼요. 대구가 왜 좋냐? 자연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이상기후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만들면 바로 저하고는 MOU를 맺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다가와 있다. 예, 이게 와버리면은 대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바로 이걸 유치하면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이 있어야 됩니다. 통합신공항 말로만 했잖아요. 여러분, 말로서 여러분들 평가받는 거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일꾼은 일을 해서 성과로 증명시키는 겁니다.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 다 말꾼 아닙니까? 말꾼은 여러분 총선에서 뽑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일을 안 하고 말꾼으로 해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국회 가서 입법하고 나라 살림 잘 사는지 정부를 견제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행정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그래서 왜 통합신공항이 지금까지 한 발짝도 못 왔느냐? 전부 다 말로만 했잖아요. 금년에도 저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 예산, 금년에 예산 영원입니다. 영원. 10원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보다 5년 늦게 시작했는 가덕도 신공항, 6,889억까지 갔어요. 원래도. 자, 이게 그래서 스피어를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이 인프라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빨리 통합신공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첫 사업을 뜨고 진행해야 된다. 이거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앞으로 모든 도시, 특히 대구는 산업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AI, 블록체인, 바이오, 로봇, AAA 바이오라고 하는데, 이게 4개 R&D 산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대구는 문화예술, 관광을 가지고 우리 여기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 많이 와가 계시는데 이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관광이 살아야지 외국인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전부 다 돌아서 돈을 쓸어오잖아요. 돈을 많이 지출하고 대구의 경제를 살리고, 결국 돈과 사람이 모여야지 그 지역, 대구의 모든 가치가 상승한다. 가치 상승. 그럼 사람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갑니다. 모든 걸 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스피어를 유치해야 된다. 아시아 산업이 답변 되겠습니까? 풀리셨죠? 오늘 이 자리는 저자 이재만님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구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고 계신 북콘서트입니다. 자, 또 우리 참석자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 계신데요. 마이크를 한번 또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밤에 유튜브로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도 죽기 살기로 댓글을 달아도 100개를 못 하는데 중국 사람이 한 사람 6만 개를 단다 했거든요. 그리고 김재주이가 전자개표기로서 우리 아직도 전자개표를 몰라요. 누가 우리가 국민이 뽑았다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재명이 실질 지지율은 14%가 됩니다. 중국에서 전자개표 중국에서 인해 전술입니다. 그 방법을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전한길 투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간신히 태종이 그때 2,000명을 숙청했는 것은 중간에 간신을 이유 없이 정리하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또 준거만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김무성, 유승민, 지금도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고 잡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이재만 기수가 힘을 쓰겠느냐, 이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이 전자개혁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오늘 제가 이제 제 책에 대한 출판 기념을 또 출판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칫하면 또 이 선거와 관련되면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치적인 이념에 대한 얘기라서 짧게 답을 하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묻고 사는 문제 따로 이게 배신자 이 대구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손에는 대구 묻고 사는 문제 또 한 손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념 무장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대구의 심장은 다시 뛴다 앞에서 보여드린 책에 관한 궁금증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책을 중심으로 책의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자 이쪽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윤희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그 20대 이야기할 때 뭐 스피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통합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하셨었는데 실제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10년 전부터 한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단순히 대구시에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국가가 좀 주도해서 같이 좀 처리해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통합신공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니까 저희들이 통합신공항 예산이 안 실리지 않고 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민들의 실망감도 더 커지고 그러면서 희망이 없으니까 부동산의 안정을 원하고 점점 더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맞죠? 그래서 통합신공항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은 국비로 합니다. 그런데 왜 기부대 양회 방식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겠다. 자, 행정은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예산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국비를 가지고 통합신공항을 만든다. 한 50년 걸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부대 양회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공항은 국방부 땅인데 대구시가 먼저 공항을 만들어가 이걸 옮겨주고 이 땅은 네 가지고 가라. 먼저 기부하고 양회 받아라. 이 방식인데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현재 대구공항 부지가 약 210만 평 정도 됩니다. 210만 평. 그럼 거기 지구 단위 계획하면은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거는 50% 약 한 100에서 105만 평 정도 되는데 이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이 가치가 올려야지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현재 대구공항의 가치를 올릴 것이냐? 좀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간의 직선도로를 개설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고속도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지방도로라도 해야 된다. 대구시가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자도로라도 개설해야 된다.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한 60년 됐습니다. 6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에는 토목기술이 우리나라가 크게 발달되지 않았어. 구미에서 영천까지 오는 구간이 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W자로. 둘러가. 뭐 한 80.6km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이제는 토목기술이 발전되었으니까 직선으로 만들어버리면 약 한 60km가 안 되죠. 이거는 경부고속도로 우리 국가 도로공사가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요. 이거를 빨리 누가 시장되든 간에 이걸 빨리 제한해야 된다. 이게 두 개를 만들면 기존에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용도를 폐지해버리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일반 도로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현재 K2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직선도로 만든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K2 부지를 다 매각해도 5조 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면 12조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프라라고 하잖아, 그죠? 사회 간접 자원인데 빨리 투입해가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내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신공항 사업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도심지 군공항 이전 특별법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오케이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기부대 양식 방식으로 너가 돈이 있든 없든 너가 다 만들어라. 이 법이 그 법인데 홍준표 시장이 돌아서 하나 했는 게 TK 통합 신공항 이전 특별법 위에 특별법을 하나 더 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사업하다가 모자라는 거는 뭐 국비를 줄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게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사업을 뜨고 우리가 진행하면 거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국비를 받아서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통합신공항은 지금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대구의 판을 바꿔야 된다.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의되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으실 텐데 자세한 내용과 비전은 지금 갖고 계신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께서 책을 통해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신 이재만 전 최고위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잘하고 계신 지지자분들 또 책을 사랑하는 분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죠. 너무 오랜 시간 이 자리에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오래 토크를 진행해도 끝까지 다 채워진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또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마음 전부 다 제가 받아서 마음속에 고이고이 다 간직하겠습니다. 정말 대구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정말 여러분들 대구 걱정 정말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제 책을 보고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대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면 처방전을 가지고 그 처방전을 정책으로 바꾸어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꼭 책을 보시고 그리고 이재만입니다. 해주면 됩니다. 이재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만나본 책을 통해서 대구의 현안과 희망찬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